존경하는 세계 NGO 연합 회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총수 이광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고 또 며칠 있으면은 32년 전 민주화의 함성이 가득 찼던 부마 항쟁을 기리는 또 10월 17일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국내 정세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각 진영에서 후보를 내고 여러가지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또 그들의 정책을 검토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몇 개월간이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하천대유 대장동 이러한 사건은 아직까지도 그 깊이를 모르고 아직까지도 그 진실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채 빙빙 맴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답답함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저희 NGO에서는 이러한 국가적인 가장 중요한 정책인 주택 공급을 10%에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하여 개발하고 또 이렇게 한번 회원 동지 여러분, 또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한번 발길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토지란 것은 공개념 제도에 입각하지 아니하고서는 만연하고 있는 토지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토지 정책, 주택 정책을 실시함에 앞서서 공개념 제도라는 확고한 뿌리를 가지고 이 위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토지 공개념 제도의 근간 위에서 또한 건설되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주택, 아파트들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또한 건설이익 환수에 대해서 이 자체도 이 공개념의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 개발과 관리 감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흔한 예로 성남시에서 대장동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성남시의 지방청 감독기관인 경기도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남시의 문제가 경기도 도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깊게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권을 가진 대통령이 한 강력 도시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정책의 연장선이 아니라고, 또 내 감독 관할 기구가 아니라고 이렇게 항변한다면은 과연 이 나라의 국채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서 어떤 정책 위반자나 통치권의 절대 권력자나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 주택 공급 문제를 우리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고 이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정책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주택 공급 10% 정책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 공개념에 대한 확고한 정부 입안의 정신이 있다면은 이 주택 공급 10% 정책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토지에 대한 감정가라든지 토지에 대한 매매가에 이러한 것이 공개념에 출발한다면은 국가는 이 토지로 인하여 개발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공적인 개발이익 환수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민간 기업이나 개발업자들에게는
정확하고 그들의 이익에도 맞게끔 마지노선을 정하여 잘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 이익의 모든 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의 분배, 정책 이익의 분배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집이 지어졌다. 아파트가 다 지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10% 주택 공급 정책, 아파트 공급 정책을 하느냐? 이것은 바로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말했듯이 90%에 대하여 정부가 대출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생애 최초의 구입자들은 10% 주택 가격의 10%를 가지고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을 밀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90% 대출에 대해서 그 이자는 어떻게 보존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로 우리 정부가 복지 개념의 정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금융적인 정책의 목표를 정확히 세워서 이 90% 대출분에 대한 주택 매입자가 부담해야 될 이자에 대하여 정부의 보증, 또 국제기구의 프로그램을 통한 월드뱅크와 연계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한 우리 국가의 금융정책 당국이 이것을 보존하는 데에 그 역량을 견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주택 공급 10% 정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금융당국이나 정부기관 해당 부처가 가진 정책의 빈곤인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냐? 결국 그것은 우리가 일제 36년간의 그 억눌림 속에서 아직까지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간치 금융 정책 위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공개념 제도, 또 주택에 대한 90% 대출 정책, 여기에는 반드시 간치 금융을 벗어난 정책을 입안해야만이 최초의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이자에 대하여 정부가 어떻게 하면 보존해야 되는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택정책,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정부에만 맡겨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또 우리 NGO의 회원 동지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토지 개발이나 어떠한 대단위 단지의 주택 단지의 개발이나 이러한 데서 나오는 이익에 대하여서는 민간 개발자에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건설업자에게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환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는 가장 빈곤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주택인 것입니다. 이 주택이 없이는 빈곤을 탈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민주화 국가로서 여러 가지의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과 같은 이러한 부정부패 고리에 엮여져 있는 개발 이익의 일부 특권층으로 몰린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 나라의 부정부패 그리고 반부패 세력이 득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번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을 통하여 우리 회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민주, 민생, 민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토지 공개념 제도의 확고한 확립과 그리고 국가가 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내어놓고
간치 금융의 탈을 벗어나고 참으로 세계 금융의 흐름에 맞추어서 국민들의 고통받고 있는 이러한 이자분에 대하여 보전할 수 있는 금융 능력의 개발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는 경제로 묶여져 있고 또 한국 사회 역시 경제적인 이익의 토대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정부 당국에만 이러한 문제를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세계 NGO 연합도 주택 공급 10% 정책에 대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세미나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불태워 줌으로 말미암아 내 집 마련이 요원한 어느 나라의 어느 특권층의 면을 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세계 NGO 연합은 앞으로 활동 방향을 잘 잡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적극적으로 우리들의 의지를 보이고 우리들의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들의 어떤 활동 방향이 그쪽으로 정확하게 나아갈 때는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주택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부동산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희망이 찬 나라,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가며 절대 빈곤에 시달리지 않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세계 NGO 연합 회원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활약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건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